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5.3%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고 각자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부동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울주군이 36.6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구가 36.39%, 남구 35%, 동구와 북구 순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분산 투표를 하려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여야는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부동층을 자극하면서 역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한 부분이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한몫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2030 세대가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등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박빙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막바지 총력 유세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각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근로자의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와 울산노동지청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제도 안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사업장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상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당의 이백윤 대선 후보는 어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백윤 후보는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 대응기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바꾸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부터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3당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의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에서 5인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50%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초과 의석을 인정해야 한다며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n분의 1로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서울에서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울산항만공사, 세진중공업과 부의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세진중공업, 울산항만공사는 부의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 부지 등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고 베스타스는 9기가와트 부의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 기자재 수출 전진기지 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울산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울산 지역 주유소 보통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18원으로 지난달 7일 리터당 1,669원보다 149원이 올랐습니다. 울산 지역 대다수 주유소들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비싼 주유소는 리터당 1,969원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휘발유 값이 2,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1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1%로 9년 8개월 만에 3%대에 올라선 뒤에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수요 회복과 원재료 값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8분쯤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밤 11시 36분쯤 주불이 진화됐고 어제 새벽 2시쯤에 완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밤샘 진화 작업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밤이 되면서 강한 바람이 잦아들어 불길이 빨리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13헥타르가 불에 타 1억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성금 10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 물자와 인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으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는 산불 피해 지역의 굴착기를 지원하고 피해 복구가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는 그룹 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봉사동호회 등에서 별도 봉사활동을 추진할 시에는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 출신 직원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학생들이 3월 새학기부터 동구 지역의 각 학교에 편입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이들 학생에 대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입학 문제. 시교육청은 지난달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생 69명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새학기 편입을 위한 배정을 결정했습니다. 심의 대상인 아프간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2명, 중학생 19명입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은 서부초에, 중고등학생들은 인근 지역 학교에 2~3명씩 분산해 입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오키 교육감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입학 문제와 관련해 학교 배치에 대한 시교육청의 권한이 없다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주소가 일단 서부초등학교 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서부초등학교에 이제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도 이들 학생에 대한 입학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파상풍과 홍역 등 법정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아 입학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할 학교 학생들과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2주 후인 오는 21일쯤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이라든지 생활 지도 인력을 또 이제 제가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력을 채용하고 학급을 구성하는데 최소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반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학년별 학습을 지도해 합반 수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을 재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정한의료재단 중앙병원이 400병상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병원은 지하 4층, 지상 14층, 400병상 규모로 증축 개원했으며 46명의 전문의와 400명의 전문 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AI가 탑재된 첨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3개층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 환자들의 응급상황 대처와 시술을 위한 심뇌혈관 센터도 운영합니다. 울산 소각장의 작업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건강상태조사에서 소각장 노동자들의 몸속에 발암물질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울산도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울산의 소각장 현황과 종사자 현황, 소각장의 내외부 공기와 독성 물질의 현황을 즉각 조사하고 측정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린 군수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울주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원 상담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 60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허용되는 4월 1일까지 열린 군수실을 일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군수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울주군수가 방문 민원을 직접 상담합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올해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100억 원으로 이달 50억 원과 6월 50억 원을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의 이자를 중구청에서 2년 동안 지원하며 오는 1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이 3살 여아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를 구속한 데 이어 20대 동거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남구의 한 원룸에서 31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3살 여아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7kg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받은 뒤에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16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제11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의 수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효행, 봉사, 교육, 환경 부문과 산업경제, 문화체육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주민으로 동장과 사회단체장 또는 30명 이상의 만 20세 이상 중구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민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개 부문에 모두 20명의 주민들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미취업 청년의 경력 형성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발한 청년 인턴 38명이 울산시청과 사업소 등에 배치됩니다. 이들 청년 인턴들은 기획과 단기계획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법령 사례 수집, 정책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본청의 청년 인턴 17명은 청년수당 지급 업무에 투입된 이후에 부서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